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종합부동산 안정거래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SCSF 부동산의 발로 뛰는 중개사 조성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었고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 월세가 도대체 선불로 내는 게 맞는가요? 후불로 내는 게 맞는가요? 물어보시거든요. 원칙은 민법상에 후불로 지급하라 하고 돼 있는데, 관수법상 이제 임대인들께서 선불로 지급해 하다 보니까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선불로 지급하게 됐죠. 근데 오늘의 상가임대차 계약하는 거는 후불로 계약을 유도해 냈습니다. 제가 민법 조문을 말씀드리면서 후불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칙대로 그럼 가자 그래서 후불로 계약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보통 통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공제증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종류의 서류를 받아보시는데, 저희 발로 뛰는 중개사가 지향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거래 전문기업 SCSF 부동산에서는 가급적이면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는 다 최대한 많은 양으로 첨부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무 정보증명서는 기본이고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로서 내부 시설 상태의 사진 현황과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보면 권리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권리관계가 나와 있고 소유권 위에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계약한 상가임대차 계약에 보면 채권 최고액 3억 6천이 우리은행에 2014년도 10월 17일에 설정돼 있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신분증 진위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까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일치하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주민등록 진위 확인은 정부 24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드리면 되겠고요. 면허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진위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외국인 경우에는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하이코리아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외국인 신분증 거기 번호를 다 입력을 하면 거기도 진위 확인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 시설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사진 현황으로 첨부시켜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지만, 현 시설 상태는 우리가 계약할 때 원상복구의 문제가 반드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떤 상태로 원상복구 돼야 되는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설 상태에 간판이 달려 있었다, 시트지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등은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등이 2개는 들어오고 2개는 안 들어오는 상태였다. 이렇게 그런 시설 상태가 있어야 천정부터 벽,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의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특히나 이제 법정 다툼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현황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부동산에서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시면 직접 요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직접 본인이 이렇게 찍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가 보통 통상 소유주는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전등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보증금 1200에 60만원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고 월세 60으로 해서 저희가 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엄마랑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증금 금액 200만 원 DC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4년도에 시행이 됐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2년 월드컵 해에 11월부터 시행이 들어갔고요. 주택과 상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 기준에 있어서 주택은 그냥 보증금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상가는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 환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일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 보증금을 계산을 해서 이 금액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란 건 뭐냐면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돼서 낙찰자가 나가주세요 했을 때 저 못 나가요 할 수 있는 힘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당연히 했겠죠. 임대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대항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임대차 계약을 당연히 했겠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셨겠죠. 이사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보통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요런 요건을 갖춰 놓으면 돈을 줄게 라는 권리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에다가 주택은 확정일자라는 걸 꼭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저희가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때 확정일자 도장 받아주세요 하면은 도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혹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 찍어주거든요. 혹은 공중사무실.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시대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 24시 옛날에 민원 24시였죠. 정부 24시에 들어가시면은 전자로도 이게 전입신고 하실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상가도 대항력 요건을 갖춰놓고 확정일자라는 걸 세무서에서 받으시면 우선 변제권 내 돈 주세요 그러면 저 나갈게요 하는 돈 주세요 권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건보다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담보물건이 언제 설정됐느냐,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그래서 요약 정리를 이제 사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어제 계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금 2천에 월세 45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이 건물이 준공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보통 통상 대출을 받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2011년도에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1억 3천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금액이 설정된 해를 보니까 2010년도 13년도 사이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011년도면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 기준일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우선 담보물건이 언제 설정됐느냐. 보통 이제 뭐 근저당권이죠. 은행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걸 따라가서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제가 이제 중개하는 곳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과밀억제 권역에 따라가서 보증금 금액을 봤더니 2천만 원이었으니까 6,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2,200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금으로 배당해 줄게. 돈 받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증금이 안전하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이건 이제 간단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과성자로 외웁니다. 앞대가리만 따서 과성자로 외우는데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 이거에 따라서 아까 보증금액 기준이 보호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정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북부권의 의정부는 의정부시는 과밀억제 권역에 속한다.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포천, 양주, 뭐 김포 이런 데는 성장관리 권역에 속한다는 거. 자연보전 권역은 이천, 남양주, 뭐 용인시 일부 지역. 요거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가 임대차한 건물이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의정부에 속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되어 있고요. 소유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설정일을 기준 일자가 되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2014년도 10월 17일입니다. 채권 최고액 3억 6천이 설정돼 있고요. 요 상가를 계약을 한 거예요. 1층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설정일이 2014년도 10월이에요. 2014년도 10월을 따라가다 보니까 2014년도 10월이니까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인데 의정부는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니까 8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2,700만원 이하는 보증금을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2,700만원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1,000만원이니까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보증금, 상가는 보증금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보증금 1,000만원에 환산보증금 아까 계산 어떻게 하면 됐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간다고 그랬죠. 보증금 1,000만원에다가 월세 60만원 곱하기 100 하면 6천만원이 나오죠. 6천만원에다가 1,000만원 나오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7천만원의 간신히 해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7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됐고 보증금도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1,000만원은 무조건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서 보증금 보호가 안전하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살펴봤고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로 뛰는 중개사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발로 뛰는 중개사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